안녕하세요. 건강백세 송원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좀 특별한 주제입니다. 제목을 보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의사들이 몰래 먹는 건강식품.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실 수 있어요. 의사들은 건강식품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의사들도 사람이고 자기 몸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오히려 의학 정보를 가장 가까이 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가장 먼저 자기 식탁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환자분들한테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권고가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꾸준히 챙기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물론 이 내용은 특정 개인에게 맞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몸 상태에 따라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연구 결과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 참고하세요. 저는 오늘 한 분을 먼저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50대 중반의 내과 전문의 선생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외래 진료를 마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요즘 들어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빨리 피로해지더라고요. 나이가 드니까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제 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래서 저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뭘 드시냐고 여쭈어봤더니 오메가3, 마그네슘, 그리고 커큐미니오 라고 하셨어요. 근거 있는 것들만 고른 거예요. 라는 말씀도 덧붙이셨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챙기는 영양소가 뭐냐고 물으면 오메가3가 빠지지 않아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인데요. EPA와 DHA라는 두 가지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오메가3가 왜 그렇게 주목받느냐 하면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성염증은 심장질환, 당뇨, 치매, 관절염,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뿌리에 있거든요. 2019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된 미탈 연구에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약 2만 5천 명을 5년 이상 추적한 대규모 연구예요. 2022년 유럽 심장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EPA가 풍부한 오메가3를 섭취한 그룹은 심근경색 위험이 25%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건강에도 중요해요. DHA는 뇌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요. 2020년 알츠하이머 앤드 디멘시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DHA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느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메가3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어느 정도 섭취할 수 있어요. 생선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건강기능식품 형태로 챙기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하루 1g에서 2g 정도가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입니다. 혈액 응고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실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미네랄이에요. 그런데 현대인들 상당수가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자다가 다리에 쥐가 잘 납니다. 자꾸 두통이 옵니다.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요. 불안하고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변비가 생기기도 해요. 이런 증상들이 마그네슘 부족과 연관될 수 있어요. 2012년 영양학술지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연구에서 마그네슘 섭취량이 적은 사람은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7년 유럽 영양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마그네슘 섭취량이 100mg 늘어날수록 2형 당뇨 위험이 8에서 13% 낮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수면에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줍니다. 2012년 영양 및 대사장애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마그네슘을 보충한 노인 그룹은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짙은 녹색 채소, 두부, 콩류예요. 시금치나 아몬드를 꾸준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몇 년째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누워 있어도 잠이 잘 안 오고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깬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잘 안 됐는데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기 시작한 뒤로 다리 쥐는 훨씬 줄었고 잠드는 것도 좀 더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물론 마그네슘 하나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분처럼 수면의 질이 떨어지시거나 자다가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섭취를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커큐민입니다. 강황의 핵심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매우 강력한 물질로 최근 10년간 수천 편의 논문이 발표될 만큼 주목받고 있어요. 2017년 신경과학 프론티어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개선됐고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가 뇌에 쌓이면 치매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2006년 종양학 학술지 클리니컬 캔서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대장 용종의 수화 크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관절 건강에서도 연구들이 있는데요. 2014년 관절염 학술지 피토테라피 리서치에 발표된 연구에서 커큐민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비슷한 수준의 관절 통증 완화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큐민의 한 가지 단점은 흡수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냥 드시면 소장해서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강황 가루에 후추를 함께 넣어 드시면 흡수율이 크게 올라가요. 후추의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 흡수를 최대 2배까지 높인다는 것이 1998년 약물대사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확인됐어요. 카레를 드실 때 후추를 조금 더 넣어 드시거나 강황물을 드실 때 후추 한 꼬집을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비타민 D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18년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비타민 D 결핍 비율이 70%를 넘어요.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열심히 바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왜 중요하냐면 면역 기능, 뼈 건강, 근육 기능, 기분 조절, 심혈관 건강, 거의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2017년 영국 의학학술지 BMJ에 발표된 대규모 메타 분석에서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호흡기 감염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9년 미국 내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이 우울증 위험과 연관된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뼈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는데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팔이나 다리를 노출하고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돼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챙기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량은 하루 1000에서 2000 IU 정도입니다. 다만 비타민 D는 지용성이라 과잉 섭취 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수치를 혈액 검사로 확인한 후에 양을 조절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70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겨울만 되면 유독 기운이 없고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하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게 나왔대요. 비타민 D를 꾸준히 챙기고 맑은 날에는 점심 이후 20분씩 산책을 하셨는데요. 그 다음 겨울부터는 예전과 달리 기분이 가라앉는 게 훨씬 덜하다고 하셨어요. 겨울철에 유독 의욕이 없고 피로하신 분들이라면 비타민 D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5번째는 베르베린입니다. 이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베르베린은 황련, 매자나무 같은 식물에서 추출하는 성분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왜냐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매우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2008년 대사학술지 메타볼리즘에 발표된 연구에서 베르베린을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은 공복 혈당이 평균 20%, 당화혈색소가 평균 18%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15년 임상양리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도 베르베린이 혈당 조절과 혈중 지질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베르베린은 장내 미생물 구성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어요. 2020년 세포대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베르베린이 유익균을 늘리고 장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베르베린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혈당 조절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해요. 혈당약과 함께 드시면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거든요. 혈당이 높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생활 습관 개선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성분입니다. 6번째는 코엔자임 Q1헨, 줄여서 코큐템이라고 합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꼭 필요한 물질이에요. 심장, 간, 신장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코큐텐의 체내 합성량이 줄어들어요. 40대 이후부터 줄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심장 건강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성분인데요. 2014년 유럽 신부전 학술지에 발표된 Q심비오 연구에서 CoQ10을 꾸준히 섭취한 신부전 환자 그룹은 심혈관 관련 사망 위험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년에 걸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였습니다. 또 고지혈증 관련해서 스타틴 계열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코큐센에 특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아요. 스타틴 계열 약은 체내 시오큐렌 합성도 함께 줄여버리기 때문에 근육통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 중 하나가 코큐센 감소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2014년 미국 심장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스타틴 복용 중 근육 증상이 있는 환자가 코큐템을 보충했을 때 증상이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쯤에서 한 분 이야기를 더 드릴게요. 60대 남성분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약을 드신 이후로 유독 다리 근육이 자꾸 무겁고 피로하다고 하셨어요. 운동을 좀 해보려는데 다리가 너무 쉽게 지쳐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코큐텐에 대해 알게 되신 후 꾸준히 챙기기 시작하셨는데
몇 달 뒤에는 다리 피로감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바꾸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부족해진 영양소를 보충한 거예요. 일곱 번째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구기자 편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에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황반은 우리 눈에서 글씨를 읽고 사람 얼굴을 알아보는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외선과 산화 스트레스로 이 황반이 손상되면 황반 변성이 생겨요. 황반 변성은 노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3년 안과 학술지 옵탈몰로지에 발표된 AREDS2 연구에서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 변성의 진행이 유의미하게 억제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미국 국립안과연구소가 진행한 대규모 임상 연구예요. 2017년 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루테인이 백내장 발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은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계란 노른자, 그리고 구기자예요. 특히 계란 노른자의 루테인은 채소에 있는 것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계란 노른자를 드실 때 죄책감 가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 가족 중에 황반 변성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눈이 자꾸 피로하신 분들은 루테인을 특히 챙겨보시는 게 좋아요. 여덟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유산균이라고도 하죠. 요거트나 유산균 음료에 들어있는 그것이요. 그런데 아까 공복에는 드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시는 시간만 잘 지키시면 프로바이오틱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리 장에는 100조 개가 넘는 미생물이 살고 있어요. 이 장내 미생물이 면역의 70%를 담당하고 뇌 건강, 기분, 체중, 혈당 조절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19년 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장내 유익균이 풍부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염증 수치가 낮고 면역 반응이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그룹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높아지고 면역 과활성화 지표가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청국장, 된장, 김치, 요거트,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을 매일 한 가지 이상 드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드실 때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위산을 피해 장까지 도달하는 데 유리해요. 이쯤에서 또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50대 초반의 여성분인데요. 몇 년째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조금만 긴장하거나 음식이 바뀌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들락거리셨대요. 여러 가지를 해보셨는데 잘 안 됐는데 청국장을 매일 드시고 유산균도 식사 후에 꾸준히 챙기신 뒤로 증상 빈도가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장이 편해지니까 마음도 덜 불안하고 일상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장과 뇌는 정말 연결되어 있어요. 아홉 번째는 아슈와간다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슈와간다는 인도 전통 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쓰인 약초인데요. 최근에는 서양 의학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핵심 효과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겁니다. 2019년 메디슨 학술지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아슈와간다를 8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낮아지고 스트레스와 불안 점수가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21년 수면의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아슈와간다를 섭취한 그룹이 수면 효율과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 피로가 잘 풀리지 않는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성분이에요.
임신 중이거나 갑상선 관련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10번째는 녹차 추출물, 즉 EGCG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 중에서 가장 효과가 강한 것이 EGCG, 에피갈로카테킨 알레이트예요. 항산화 효과가 비타민 C보다 수십 배 강하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2014년 분자 영양 및 식품 연구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 EGCG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어요. 2018년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녹차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복부지방과 혈중 중성지방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2013년 미국 임상영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 녹차 카테키니 공복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녹차를 하루 두세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EGCG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녹차에는 카페인도 있어서 오후 늦게 드시면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좋고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은 디카페인 녹차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를 드릴게요. 60대 초반의 남성분인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정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고 뱃살도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고 걱정하셨어요. 약을 드실 단계는 아니지만 뭔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걷기를 시작하시면서 식사 후 녹차 한 잔을 매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검진에서 혈당 수치가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고 허리둘레도 줄었다고 하셨어요. 물론 걷기와 식이 조절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녹차만의 효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분이 하셨던 것처럼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이런 성분들을 함께 챙기는 것이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의사들이 개인적으로 챙기는 건강 성분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오메가3는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등푸른 생선을 주 2회 이상 드시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챙기세요. 둘째, 마그네슘은 수면, 근육, 혈압, 혈당 조절에 관여해요. 견과류, 시금치, 통곡물을 꾸준히 드세요. 셋째, 커큐민은 뇌 건강과 관절 건강, 한겸증에 도움이 됩니다. 강황과 후추를 함께 드세요. 넷째, 비타민 D는 면역, 뼈, 기분 조절에 필수적이에요. 햇볕을 쬐고 부족하면 보충을 고려하세요. 다섯째, 베르베리는 혈당 조절과 장내 미생물 개선에 연구 결과가 많아요. 혈당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여섯째, 코큐첨은 에너지 생산과 심장 건강에 중요하며 나이 들수록 줄어들어요. 일곱째,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황반 변성 예방과 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시금치, 계란 노른자, 구기자를 챙기세요. 여덟째,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 뇌 건강에 연결되어 있어요. 발효식품을 매일 드세요. 아홉째, 아슈와간다는 코르티솔을 낮추고 스트레스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10번째, 녹차 EGCG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혈당, 체지방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 10가지를 한꺼번에 다 챙기려 하시면 오히려 지치고 오래 못 가요. 오늘 이 10가지 중에서 지금 내 몸에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딱 하나만 고르세요. 눈이 필요하신 분들은 루테인,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베르베린, 피로가 심하신 분들은 코큐텐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식품은 좋은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것이지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걷고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위에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올리시면 훨씬 더 효과가 납니다. 작은 것 하나씩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게 건강한 100세의 비결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오늘 소개된 10가지 중에서 내가 가장 챙겨보고 싶은 것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몸을 지켜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꼭 필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건강 100세 송원장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